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공통된 그 소망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좋지만 가족이 또 없으신,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없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정말 법정 대리인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가 요즘 많이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치매 노인 70만 시대 1인 가구 500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톡합니다 시간에는 좀 의미 있게 한국후견협회 손순무 회장님 이 자리에 소순무 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순무입니다. 네. 제가 회장님을 알고 있기로는 네네. 사실상 20년간 법관 생활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변호사, 지금 율촌에 계시잖아요.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데, 그, 조세 소송 쪽으로 아주 권위자, 최고 권위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네. 조세 소송의 이제 달인이신데, 네네. 지금 보니까 한국후견협회 초대 회장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제 초대 회장이 되신 건지, 성년 후견 예. 제도가 뭔지 여기에 이제 관심 네. 갖게 된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예.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대한변협에서 부협회장 일을 네네네. 했고요. 그래서 공익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법무부인 율촌이 세운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온유루 이사장으로 책임을 맡으면서 후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온유루의 주요한 정관상의 목표 사업이 후견 제도의 정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서 후견 제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네. 세계 성년 후견대 네, 다섯 한국에서 번째 있었죠. 한국에서 네.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 협회가 대법원 법무 공동 주최해서 네.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사실은 그 세계 성년 후견대를 주최할 마땅한 기관이 없었던 것도 네. 후견협회 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후견협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네네.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국후견협회 뭔지 상당히 좀 생소하고 네네.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그 먼저 성년 후견 네. 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민법 개정으로 의해서 실시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예전에는 들어보셨을 그랬죠.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성년 후견 제도로 대체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본인의 의사랑은 대체됐냐?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의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네. 과거의 제도가 본인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 가족의 재산을 지키거나 이런 재산적인 관점만 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복지의 관점에서 재산 관리도 해주고 병원 입원 결정, 시설 입소 이런 부분까지 신상 보호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새로운 제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후견자라고 하면 가족 친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가족 친지가 없어도 되는 건가 봐요? 물론 이렇게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는 이제 대가족 제도였죠. 네네. 그리고 경로 사상이 아주 높아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받았는데 지금 대가족들이 무너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는 사회. 울타리가 지금 무너진 말씀 분들도 아까 많아요. 말씀 초대 말씀하셨지만 이번 통계를 보니까 네. 140만 노인 가구 단독 독거노인 독거노인 가구. 가구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자도 세상을 먼저 떠나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족이 돌보지만 가족이 돌볼 수 없게 되는 경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년 후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또 일을 네. 그 협회에서 하고 계시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협회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고령자 미래설계 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네네.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센터가 뭔지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후견협회 말고도 네. 청년 후견 활동을 한 여러 단체들이 있고 있나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무사도 있고요. 네. 물론 변호사, 뭐 세무사, 사회복지사 굉장히 많고 네. 거기 또 단체들도 고유 목적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아우르는 네. 그런 협의체나 제도 개선, 외국 사례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네. 또 교수, 학자까지 포함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미래 설계센터는 저희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지금 저희 협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미리 의사 결정력이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네. 생애를 설계하고 뭐 유언 또 연명 치료 여부까지 해서 또 자산의 관리 이런 부분까지 설계를 미리 도와주는 네.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후견인이 되시는 거예요? 후견이 되는 거 아니고요. 네. 설계 지원 센터입니다. 미리 노후에 대비해서 재산이나 각 신상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도와주는 거고요. 네. 이제 후견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법정 후견으로 그 의사결정력이 떨어졌을 때 친족이나 뭐 검사 또 공공이익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후견인이 그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축은 임의 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후견이 될 만한 부분하고 미리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도 순수한 사법상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나중에 후견 감독인도 선임돼서 국가적 감독하에서 조력을 하는 제도 두 가지 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후견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재력가들만 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듣고 뭐 오히려 뭐 재력가들 같은 경우는 재산 다툼이 또 있을 수 있고 이제 빈곤한 뭐 사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 생활비를 또 후견인이 또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분쟁은 없는 건가요? 그럼? 물론 지금 처음 우리 이 후견 제도가 아마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 네네. 그걸로 많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네. 있는데 자산이 많은 분들은 스스로 잘 지킬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태반은 이렇게 가정법원까지 와서 오는 경우는 재산 다툼이 부모 자식과 있는 경우고요. 그건 임의 후견이라는 제도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보장이 되는 거고요. 가령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소간 돌아가실 때 요양원에 계신 분도 다 재산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어디로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가족이 이제 과거에는 정말 잘 돌봄을 했죠. 요즘에는 적대적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장애인 그런 보상금을 가족이 멋대로 쓰다든지 노령 치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 이제 후견제도. 그때는 이제 전문 후견인 혹은 이제 생활에 어려운 분들은 공공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달 장애인, 정신 장애인이 먼저 시작됐고요. 작년 7월부터는 치매 노인들도 공공 후견이 실시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전부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고령자들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네네.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그렇죠. 고령자가 누구나 늙게 마련이죠.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네네. 뭐 독거 노인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익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부나 이제 사회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결국 우리 미래 사회의 중요한 문제, 너와 나의 모든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WHO하고 영국 리서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우리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8세, 와. 남성 84.1세,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는 통계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애 한 40% 정도는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는 거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걸 실시하겠다고 네, 네. 아주 좋은 방향이지만 그걸 다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전국에 지금 치매 예방센터가 각 지자체별 다 돼 있는데요. 후견 쪽에는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일 문제는 법제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이게 후견 제도가 되려면은 후견 제도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 굉장히 많죠. 우선 가정법원 있잖아요. 선임 결정하고 감독관. 그다음에 법제 문제니까 법무부가 관여해야 되고요. 공공후견은 다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건 각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렇게 여러 군데서 네. 하니까 이 뜻이 근데 모아지기가 힘들죠. 힘들 뿐더러 그걸 모으려면은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 법이 돼야 있어야 되는 그 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회에서 입법 활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 치매 고령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본법. 기본법을 그게 이제 중점 과제신 거죠. 네, 발의가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고 또 그게 어떻게 국회 진행이 세미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발의만 됐으니까 논의 거쳐서 가장 갈- 중요한 갈 민생 길이 법안인데 머네요. 네. 그게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도 상당히 어려워서 네, 네, 지금 뭐 중요한 일들이 또 많은데 이게 좀 네네. 정말 앞길이 상당히 좀 멀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뭐 걸림돌이 좀 많다라고 느끼시죠? 결국은 이제 정부와 국회 우리 모두의 인식입니다. 이건 어느 한쪽 당사자나 기관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기본 설계를 국가가 맡아줘야 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노후를 설계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다 누구나 늙지만 네. 그 책임은 본인 책임이죠. 국가는 도와주는 일만 할 수 있고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네. 문제인데 우선 본인이 정신 말짱하고 체력 있을 때 좀 돕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좀 쌓아서 자기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 품앗이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후견 제도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후견 제도가 정말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 시간에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과제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제도 틀을 먼저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계획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 후견협회가 민간의 영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다 어디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 주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힘을 합쳐서 결국 우리의 삶의 일부잖아요. 후견도.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뭐 보건복지부에서 주장을 하고 이제 정책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작은 사회 단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고 문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간 영역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나와야 되고 스스로 어떤 봉사해서 나중에 찾아가는 그런 유기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그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제 미래 문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청년 이 후견 제도 잘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후견 협회에서 하실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네. 그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뭐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는 우선은 저희 성과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문 후견인은 이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재산에서 나가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돼 있는 거를 저희 협회에서 활동을 해서 금년 초에 이제 면세로 돼서 많은 본인들 법원 또 뭐 전문가들의 혜택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지원법을 입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모든 후견 관련 종사자 질과 수준을 높이는 문제, 또
세계적인 인권, 노인 인권의 추세에 맞게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게 그게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 웰다잉 시민운동 등 그런 단체를 지원해서 그 법적인 후원, 노령 후원제든 이걸 발전시키고 또 홍보하는데 그걸 우리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꼭 실현이 돼서 네. 정말 이 청년 후견 제도가 널리 또 알려지고 우리가 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도록 또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 후견 제도 상당히 그 사회의 안전망의 한 축, 이 사회복지 한 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야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과 함께했습니다.